네, 안녕하십니까. 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한 해가 벌써 한 달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이 시간이 솜살같이 또 활시를 떠난 화살 같은 옛날 그 소년들의 말씀이 실감날 정도로 한 해가 굉장히 빨리 왔습니다. 2019년도도 이제 한 달 보름 정도 남겼으니까 올해 여러분들이 소망했던 여러 가지 좋은 계획들, 또 다사다난했던 모든 것들을 한 달 정도 남은 이 19년도에 잘 마무리하시고요. 또 다가온 2020년도에는 좀 더 많은 포괄적인 계획과 좋은 것들을 수립하셔서 실천성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역시 이제 부자의 정석 제4탄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주 한 주도 너무 많이 바빠서 영상을 올려드리지 못한 점 먼저 사과드리고요. 오늘은 저희 구미 도량 친견실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1탄부터 48강까지 하나씩 이제 좀 디테일하게 올려드릴 건데요. 오늘 4탄에는 제목이 뭐냐 하면 전문성을 키워라입니다. 전문성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제가 이제 수많은 젊은 친구들 또 제자들 또 때론 기업 강의라든지 여러 강의에 가서 첫 번째 잘 물어보는 과제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역시 여러분 본인한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신이 3초 안에 가장 잘할 수 있는 세 가지를 말해볼 수 있는 사람은 손 한번 들어보라고 이렇게 강연장에서 많은 얘기를 하죠. 그러면 청중이 때로는 몇십 명부터 많게는 몇천 명까지 있는 이런 기업 강의라든지 명상 이런 강의장에서는 쉽불리 손을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뭐냐 하면 돌이켜보면 자기 자신에게 대뇌에서 물어볼 때 네가 지금 나이까지 30살, 40살, 50살, 60살, 70, 80까지 살면서 전문성이 없다라는 거죠. 3초 안에 손을 들 수 없다는 얘기는 자기가 너무 박학다식하고 잡다한 여러 가지 지식과 경험은 갖고 있지만 전문성이 없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부자에 가는 길에서 이 전문성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국내 뉴스나 세계 경제의 흐름을 가만히 보시면요. 특히 국내만 해도 소상공인들, 조그마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말할 것 없습니다. 전국 해외에 저희가 이제 47군데 센터가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센터를 가기 힘듭니다.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강연을 하다 보면 그러면 한 달 보름 정도 만에 가보면 갑자기 있던 통닭 가게가 없어졌다. 갑자기 있는 커피숍이 없어졌다. 어제 아래까지만 있던 미용실도 폐업을 했다. 여러분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신도시 기존의 도시 할 거 없이 메인 자리, 굉장히 상권이 좋은 자리에도 가보면 임대 문의, 임차인을 구하는 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직에 계시거나 어떤 부분에 계시면서 정년 기업이나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난 이후에 또 교육자로 퇴직을 하고 난 이후에 또 뭐 많겠죠. 각 공무원들, 국가 공무원들 퇴직하고 난 이후에 가장 창업을 많이 하는 것이 저희 나라는 프랜차이즈 공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프랜차이즈가 많습니다. 그게 뭔 얘기일까요? 나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말년에 내가 노후 자금으로 준비한 퇴직금이나 저축했던 돈을 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상대의 전문성의 힘에 기대어서 대신 일을 하는 거죠. 즉 사업을 펼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장단점이 있겠죠. 내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상대의 기술 노하우를 도입하고 많은 개런티를 지불하고요. 어떻게 해요? 쉽게 잘 되겠습니까? 네. 쉽게 잘 되기 힘든다고 봅니다. 이 많은 프랜차이즈를 하는 사업가들은 어떤 핵심적인 기술도 있겠지만 마케팅 노하우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 상술, 유통 과정 모든 것을 종합 믹싱을 해서 이 특출한 기술을 내세우면서 포지션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업을 하고 돈을 벌고 현재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을 품평 설명회를 통해서 다 잘 된다고 얘기하지 그 품평 설명회에 우리 상품이 안 된다라고 설명회를 하시는 대표가 있을까요? 전문성이 없을 때는 내 중심이 없기 때문에 잘하는 분야가 없기 때문에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또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로 가는 길에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자,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스님과는 전혀, 수행자와는 전혀 다른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한식당을 한다라고 이렇게 한번 봅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사시는 동네만 나가도 굉장히 많은 한식당이 보이죠? 순대국집, 국밥집, 고깃집, 갈비집 엄청납니다. 그 숫자도. 그런데 한식당을 하는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오늘의 그 메인 주제는 전문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신도나 또 명상회원들 중에도 이런 한식당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연 전문성을 갖추고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겠지만 제가 디테일하게 몇 가지 질문을 해보죠. 먼저 한식 가게는 어느 쪽에 차려야 잘 될까요? 두 번째, 대한민국의 한식이 가장 비싸게 받는 동네는 어딘지 아십니까? 세 번째, 한식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권의 포지션을 잡아야 될까요? 그러면 맛으로 승부한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어느 가게인들 맛으로 승부 안 하고 싶은 대표들이 있겠습니까? 네, 나름 다 한 요리 한다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런 거는 전문성과 전혀 결여된 얘기입니다. 물론 오늘은 한식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고 있는데요.
음식 맛이 있는 것은 그건 전문성이 아닙니다. 기본이죠, 기본. 영어 학원을 한다? 영어 강사가 영어 잘하는 건 기본이고요. 명상 시합을 하는 명상 마스터? 명상에 대해서 연구하고 명상에 대해서 강의 잘하고 지도 잘하는 건 기본입니다. 그건 전문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문성과 기본을 굉장히 이거를 갖다가 헷갈려 하시는데 전문성은 그런 분야가 아닙니다. 전문성은 초격, 초격, 내가 할 수 있는 분야를 누군가 쉽게 나의 메뉴나 레시피를 금방 모방을 한다면 그거는 전문성이 전혀 없는 거죠.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식집이 있어야 될 장소, 또 한식집이 정해야 될 메뉴, 한식집이 있어야 될 상권 포지션, 이 세 개를 얼마만큼 연구하고 창업을 했느냐. 최소한 창업 전에 3개월 이상은 시장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요. 6개월 정도는 지속적으로 노력과 연구를 해야 될 것이고, 그에 대한 품평은 9개월 뒤에 완벽하게 그에 대한 뭐가요? 이익과 매출에 대한 매점 전표가 명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이런 369의 정복도 쓰지 아니하면서 그냥 무턱대고 우리 와이프가, 우리 이모가, 내가 아시는 분이 뭐 이쪽 부분을 잘 하니까 아파트 좀 있고 요 정도 사람들 유동 인구도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한식집이나 통닭집을 하면 되겠다. 이거 거의 1년 안에 폐업합니다. 왜요? 전문 분야를, 전문성을 띠지 않고 명확한 시장 조사도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전문성 결여죠. 또 저희 수행자, 스님들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불자 여러분이 들으면 다소 불편해할 수 있는 얘기겠지만 중국 소림사에는요, 소림사 방장 명함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표 옆에 CEO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건 저의 명함인데요. 저희들은 연화도법 선명상센터니까 선원장 도안 이렇게 명함을 받는데요. 적 전문성, 주지는 2판과 4판 가운데 2판, 수행 공부는 기본 베이스고요. 4판, 경영을 할 수 있는 모든 분야를 다 갖춰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불교가 1800년 동안에 이 전문성이 떨어지게 바닥으로 내려가고 구직 사이트, 또 매매 사이트, 여러 가지 국내에 불교 사이트가 있고 불교 신문에도 이렇게 광고를 보면 포경원 센터 안 된다고 나와 있는 판매, 참 말하기 부끄럽지만 포경 판다는, 사찰 판다는 광고가 범람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겠죠. 내 법납이 그래도 10년, 20년 이상 넘어갔고 나름 중부를 좀 먹었고 나름 많은 경전과 컨스님 법문도 많이 청했고 나름 참선, 염불 여러 가지 수행도 겸비했고 또 규색을 맞춘다고 사주에도 좀 기웃거리고 풍수에도 좀 기웃거려서 대중들 오면 말도 유창하게 잘하고 이러니까 이 정도면 포교원 하나 해도 안 되겠느냐. 삐 빨간불 들어옵니다. 왜냐고요? 전문성이 없는 겁니다. 1번 전문성은 뭘까요? 지금 한식에서 갑자기 수행자 패턴 넘어왔는데요. 수행자의 전문성은 1번이 뭔지 아십니까? 스님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명상 마스터, 요가 원장님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포교원이나 사찰을 운영하는 전문 분야에 있는 대표, 즉 주지스님들은요, 부처님의
정확한 깨달음을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너무 많은 불교 방송 여러 책자들, 서적들, 논서들을 보면 모두 다가 내비게이션, 부처님의 깨달음이 너무너무 애매모호합니다. 그리고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한국 불교의 지금 사상은 거의 다가 90% 이상이 기복 신앙입니다. 물론 옆에 종교도 더 말할 것 없습니다. 기독교도. 구원의 종교, 오로지 믿어라. 창조주 주 예수가 하신 말씀을 믿어라. 오늘은 불교에 대한 얘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고 부자에 대한 정석의 시간이기 때문에 깊이 있는 얘기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혹시라도 전국에 계시는 주지스님들 또 스님들이 지금 내가 운영하고 있는 포교원 신도수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잘 안 된다면 센터를 차리기 3개월 전에 정말 이 지역에 포교원이 들어가도 되는지, 또 6개월 동안에 내 프로그램을 깔았을 때 9개월 뒤에 얼마만큼 회원들을 늘리고 신도수를 늘리고 내 강의를 통해서 저분들의 인생이 바뀌었는지 바뀌어가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전문성이 있냐 없냐는 간단하게 점검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이 뭘까요? 자, 지금 19년도인데 3년 전에 2016년도경에 내 삶이 즉 1000일 전에 3년 전에 내가 삶의 장사든 공부든 학생이면 학생 학업이고 뭐 주부는 주업이고 기업인은 기업에 대한 상태를 지금 19년도 3년 후에 왔을 때 변화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은 전문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화가 없다?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전문성이 없는 겁니다. 그럼 3년 후는 어떻게 될까요? 두말할 것 없습니다. 발전 없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내 현재의 나의 삶에 3년 전에 어떤 목표를 세웠는데 3년이 지났는데도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분은 그쪽 부분에 전문성이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상업이 됐든 소상공인이 됐든 포교원을 운영하는 스님이 됐든 요가원을 운영하는 요가 원장이 됐든 명상센터를 운영하는 명상 마스터가 됐든 기공원을 운영하는 기공 원장이 됐든 내가 이 부분에서 3년 동안 목표를 가지고 했는데도 변화가 없다? 과감하게 전체의 프로그램을 한번 점검해보고 내가 공부해온 부분을 철저하게 점검해보고 내가 해온 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디테일하게 면도칼로 아주 0.001mm를 파듯이 본인의 삶과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본인이 알고 있는 지혜와 본인이 알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철저하게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한간의 불교에는 이 메디테이션, 명상, 마음 수련에 대해서 또 마음 챙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죠. Mindfulness Based Select Action이라고 그러죠. 마음 챙김. 모두 다 쉽게 마음 챙김을 얘기하는데 그 마음 챙김의 정의는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전문성에 대해서 정말 디테일하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나는 정말 참선에 대해서 참선만 가지고 저 사람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지 나는 기도에 대해서 정말 이 사마타 선정 기도 고요함을 통해서 저 사람 삶을 바꿔줄 수 있는지 한번 철저하게 본인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 맞다면 가감하게
머리 깎고 그냥 승복 입고 스님 생활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탈피해서 회사 가든지 길거리에 풀빵을 굽든지 장사를 하셔야 됩니다. 머리만 깎고 성적만 입고 스님 생활 법락을 몇십 년 했다고 어영부영하고 참 창피한 얘기인데요. 새벽 기도하지 않는 스님들이 너무 많고요. 새벽 명상 깨어있지 않는 스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지런하지 않다는 거죠. 전문성이 없다는 겁니다. 하루에 자기 프로그램, 매일의 프로그램을 정해놓고 자기 자신과 약속을 어기지 않는 것부터가 전문성의 첫 출발입니다. 그러면 나는 오늘 깨어났을 때 무엇부터 해야 될 것인지, 내 분야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부터 디테일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거들랑 스님한테 개인적으로 문의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 명상에 참석을 해서 디테일하게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제가 센터가 너무 많고 내년에 또 미국 지원 센터들 또 방송 준비 때문에 너무 바빠서 일주일이 아니고 둘째 주 토요일 오후 2시, 넷째 주 토요일 오후 2시만 공개 강의를 합니다. 전문가 과정이죠. 물으십시오. 과감하게. 나는 내가 몇십 년을 성생활 했는데, 나는 내 한식 부분에 몇십 년을 했는데, 나는 이 분야의 전문가인데 과연 그렇게 취급할 수 있는지. 전문가는 3초 안에 이 부분들에 정말로 모든 부분을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고 그 사람의 등불이 될 수 있어야만이, 그리고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부분의 전문가인지 아닌지 흉내내고 어설프게 그 부분을 좀 강의 듣고 책 좀 읽고 기웃겨렸다고 그건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 전문은 여러분 자신한테 물어보셔서 내 부분의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성을 배우려는 사람이나 후학들에게 그 사람 인생과 그 사람의 삶의 패턴과 그 사람의 사업 지시성을 완벽하게 바꿔줄 수 있을 때만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본인 자신들을 챙기시고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돌아보셔서 정말 한없는 삶에 어떻게 철저하게 자신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어설프게 전생 얘기나 네 전생에 잘못 살아서 이번 생이 어렵다든지 이러한 말장난으로 불자들 우롱 그만하시고요. 다음에 죽어서 내 생에 대해서 얘기해서 겁주지 마시고, 이게 종교에서 가장 많이 팔아먹는 장사입니다. 네 전생에, 네 죽고 내 생에. 그러면 스님 여러분, 또 명상가 여러분, 전생을 자꾸 운운하시는데 전생은 뭔가요? 그분이 살아온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전생이면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시공간, 그 전생이라는 공간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공간에 대한 얘기 하시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전생이라는 나라가 따로 있나요? 서방 극락 세계가 따로 있습니까? 거긴 몇 번지인데요? 우주에 있는 별 중에 몇 번지 별에 있습니까? 제발 이런 전설의 고향을 가지고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불교를 통해서 불교를 폄하하고 젊은이들이 떠나고 외면하는 이런 전문성을 띌 수 없는 성직을 갖고 있고 스님의 길을 간다면 그분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분입니다. 디테일하게 정말 세밀하게 수행 더 하시고 깊이 돌아보셔서 모두 다가 전문성을 가지고 이 전문성을 교류하고 세상을 밝히는데 오늘 하루도 매진하고 늘 깨어서 각성하고 있는 그러한 웨이크풀 삶을 사십시오. 깨어있는, 각성하고 있는 이런 웨이크풀의 삶과 타임을 사시기를 정말 당부드립니다. 자, 오늘 하루도 전문 분야로 전문성을 띄울 수 있는 그런 전문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부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눠줄 수 있는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마음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정신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기원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도안이었습니다.